세계 안보의 절대 고위층인 미국 워싱턴 펜타곤의 사성 장성들이 다급하게 태평양을 건너와 국방부 장관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현금 보다리를 눈앞에 풀며 미 본토 방위와 우크라이나 전선을 지탱할 155mm 포탄 비축량이 데드라인을 뚫고 붕괴했으니 제발 한국 스마트 팩토리에 포탄을 부르는 값에 당장 매입하게 해달라며 무릎 꿇고 부탁하는 전대미문의 역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과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글로벌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타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 세계 자유진영의 155mm 포탄 재고가 바닥을 뚫고 추락했다는 뼈아픈 진단입니다. 서방이 수백억 달러를 투입해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 공장 등을 24시간 풀가동해도 붕괴된 인프라 탓에 단약 소모를 따라잡지 못해 텅 빈 미군의 무기고를 채울 구원자는 한국이라고 단언했는데요. 다수의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 한 발당 약 2,000달러, 하나로 약 270만 원이던 155mm 표준 곡폭탄 가격은 현재 $10,000이며 한화로 1,350만 원을 돌파하였고 5배 이상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쇠 덩어리가 순금 취급을 받는 잔혹한 소모전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정밀 유도 무기에만 집착해 재래식 주조 공장을 폐쇄한 서방은 숙련봉이 없어 포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 국내 보도에 따르면 서방 거대 방산업체가 1년 내내 하청을 지고 간신히 찍어내는 물량을 한국의 풍산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단 한 달 만에 가볍게 뽑아냅니다. 43kg짜리 특수강이 섭씨 1500도 고주파 가열로 거쳐 1000급 단자 프레스에 들어가면 거대한 로봇들이 순식간에 포탄 뼈대로 뽑아냅니다. 100% 무인화된 진공 챔버에서 고성능 둔감 화약을 주입하고 AI 기반 3D 엑스레이 비전 센서가 내부 밀도를 전수 검사해 당해 폭발의 원인인 불량을 제로로 만듭니다. 한국의 이 라인을 극비리에 시찰했던 펜타곤 고위 장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첨단 자주포도 포탄이 없으면 전장의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독일 명품 푸마 자주포와 한국 K9 자주포에 엇갈린 실전 운명이 이 잔혹한 군사학 정리를 증명합니다. 한 문당 무려 1,800만 유로, 한화로 261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무기 푸마 2000은 복잡한 자동 전장치의 장구한 가동에도 155mm 포탄 공급망 붕괴로 인해 사격을 멈추고 러시아 드론의 표적지로 전락했습니다. 이와 완벽하게 대조적으로 한 문당 약 400만 달러, 한화로 약 54억 원으로 독일 자주포의 4분의 1 가격인 한국의 K9은 완전히 다른 압도적인 승리의 스토리를 씁니다. K9의 진정한 무서움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라는 전무후무한 백업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무한 사격 생태계에 있습니다. K10 장갑차가 적의 빗발치는 포허를 뚫고 K9 후방에 은밀히 도킹해 승무원 노출 없이 거대한 로봇팔로 분당 12발의 속도로 포탄을 전자동으로 찔러놨습니다. 유럽 콧대 높은 방산업체들이 카탈로그 스펙에 취해 있을 때 대한민국은 무기 자체뿐만 아니라 보급 수단과 막강한 탄약 양산 인프라까지 통째로 이식하는 거시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98%에 달하는 이 경이로운 한국만의 생태계는 전쟁이 장인의 예술품이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지는 소모품의 물량으로 결정된다는 진리를 전 세계에게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외화를 쓸어담는 화려한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100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뼈아픈 아킬레스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작 43kg의 포탄을 40km 밖으로 날려보내는 장약의 심장구 면화약은 끔찍한 해외 의존도입니다. 한국은 이 핵심 화약의 주원료인 고순도 코튼 상당량을 향후 패권 경쟁국이자 지정학적 적대 관계인 중국의 공급망에 위태롭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중국이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통제할 경우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들도 수개월 내 화약 배합료를 구하지 못해 가동을 멈춰야 하는
연쇄 붕괴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포탄 껍데기는 100% 국산화했지만 심장은 목줄이 타국에 쥐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특수획이 되어 재래식 탄약 라인만 증설하면 훗날 악성 재고가 국가 세금을 갉아먹는 채찍 효과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에 강한 한국 방산계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목코튼을 대체할 국내 목재 펄프 기반 니트로셀룰로스 독자 추출 공정 상용화에 사활을 걸며 자원 무기화의 사슬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순 고폭탄 양산을 넘어 사거리를 80km 이상으로 찢어버리는 차세대 램제트 초음속 포탄 개발에 천문학적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발당 1억 원이 넘는 미국의 정밀도탄 엑스칼리버를 압도적인 가성비로 멸망시키고 현재 양적 우위를 질적 초격차로 덮어버리는 고도의 국가 안보 대전략입니다. 결국 탄약 생산력은 현대전의 최후 생명줄이며 2026년 현재 그 밸브를 대한민국이 쥐고 전 세계 강대국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했다면 지금은 미군에게 거대한 병창 기지 역할을 대한민국이 전담하는 기적 같은 역전극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처럼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한 국가는 유사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 년간 한국산 포탄과 부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낙인 효과에 스스로 걸어들어왔습니다. 이는 거대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처럼 전 세계 국방비를 빨아들이는 방위 산업계를 우리 손으로 구축한 위대한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 막강한 협상력을 지렛대 삼아 단순 하청업체에 머물지 말고 미국을 상대로 6세대 스텔스 기술 이전 같은 더 높은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쟁취하는 슈퍼 레버리지를 지독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미군 장성에게 피눈물로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펜타곤 손해부들이 고개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묵묵히 샘물을 끓여온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독한 생존 본능의 결정체입니다. 콧대 높던 서방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이 멘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호주와 폴란드를 넘어 막대한 오일 머니를 무기로 유럽산 최고급 명품 무기만 고집하던 중동의 대국들마저 수십조 원의 뭉칫돈을 들고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중동의 국방 최고위 인사들이 서명 직후 남긴 뼈 있는 한마디입니다. 한국 무기의 압도적인 성능과 파괴력은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우리가 강대국들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기어코 대한민국을 최종 선택하게 만든 진짜 핵심 이유는 경쟁국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미치도록 빠른 배송 속도입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경제매체 블룸버그 통신과 최고 권위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이 현상을 집중 조명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기 시장의 아마존 프라임으로 완벽하게 등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로켓 배송에 전 세계 군수업체들이 충격에 빠져 자빠지고 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언론과 주요 국방 매체들 역시 한국 특유의 피 끓는 빨리빨리 문화가 고도의 군사기술과 결합해 전 세계 군수 조달 시스템의 표준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0년이라는 악몽 같은 대기 시간을 주문 시 배송 수준인 단 6개월에서 1년으로 무자비하게 압축해버리며 상대국의 한복판에 최첨단 전력을 그대로 꽂아 넣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의 패러다임이 누가 화려한 카탈로그 스펙의 무기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누가 더 빨리 전장에 실질적인 무기를 밀어넣을 수 있는가라는 시간의 지배 논리로 완벽히 리셋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방산의 압도적 속도전은 처참하게 붕괴된 서방 군수 생태계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무려 3,500억 원을 쏟아붓는 영국의 에이젝스 장갑차나 대당 1,450억 원인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치명적 결함과 하청망 붕괴로 실전 배치가 10년 넘게 밀리며 당장 쓸 수 없는 고비용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성능과 가격 납기라는 말의 트리플 크라운으로 전 세계 군수의 부를 완벽히 굴복시켰습니다.
270억 원의 납기만 5년이 걸리는 미군 에이브럼스 전차와 달리 K2 전차는 202억 원이라는 약 70% 수준의 가격으로 90% 이상의 파괴력을 내뿜으며 단 1년 안에 배송을 끝냅니다. 261억 원짜리 독일 명품 자주포가 5년을 기다릴 때 K9 자주포는 67억 원의 파격가로 단 6개월 만에 전장에 꽂히고 54억 원인 미국 패트리어트 대신 20억 원의 천 봉투가 중동의 하늘을 삭스리한 것도 완벽히 같은 이치입니다. 이 무서운 로켓 배송의 진짜 비결은 70년간 공장을 비워두지 않은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원베이스 생태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50만 국군 장병들이 폭탄과 진흙탕의 야전 속에서 극한으로 무기를 굴려대며 수만 건의 에러를 완벽히 디버깅해냈습니다. 실전 적합률을 재료로 깎아낸 검증된 완성도와 기어코 약속을 지켜내는 대한민국이라는 신뢰가 글로벌 무기 시장의 룰을 강제로 지배하는 거대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폭발적인 속도전의 이면에는 뼈아픈 반대급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초단기 납기를 사수하려고 국군에 배치된 최신 물량을 수출용 선행 제작에 돌려막는 것은 일시적 안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 아킬레스건입니다. 또한 최첨단 특수 소재 등 핵심 원천 기술이 여전히 서방에 묶여 있어 과거 K2 파워팩 사태처럼 변제형 부품 통제가 발동되면 로켓 배송 라인도 하루아침에 멈춰설 구조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국가적 위기조차 거시적 산업 구조를 진화시키는 폭발적 역전의 원동력으로 씹어먹고 있습니다. 수출로 쓸어 담은 수십조 원의 막대한 달러를 차세대 R&D에 쏟아부어 기어코 K2 파워팩 100% 독자 개발이라는 쾌거로 서방의 수출 통제 족쇄를 통쾌하게 박살냈습니다. 조 단위의 AI 스마트 팩토리 투자로 달성한 규모의 경제는 무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췄고 여기서 아낀 예산을 6세대 전장에 선제 투입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전략경제학적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대한민국 방산의 진짜 무서운 면모가 드러납니다. 무기 수출은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최소 30년간 종속되는 막대한 MRO 시장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납기 속도를 무기로 타국 군인들을 단 1년 만에 한국식 전술교리에 길들여 전세계 안보 생태계를 대한민국의 플랫폼에 완벽히 묶어버리는 강력한 낙인 효과를 창출한 것입니다. 소총과 스텔스기에만 집착하다 155mm 포탄 등 전면전의 필수 재래식 기반을 상실한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의 거대 군산복합체들은 빗발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콧대 높은 거인 미국조차 텅 빈 안보 공백을 버티지 못하고 자국의 MRO 사업을 한국 방산기업의 통째로 맡기며 다급하게 동맹국 협력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토 표준 규격을 100% 충족하면서 가격은 70% 수준으로 낮추고 납기는 5배나 빠른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현재 우리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가장 비싼 자산인 시간을 팔고 기어코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수출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거듭났습니다. 원천 부품 자립이라는 뼈 깎는 과제가 남았지만 가혹한 야전에서 무기의 한계치를 뚫어낸 50만 국군 장병들의 피땀 어린 실전 경험과는 그 모든 단점들을 흔적 없이 압도합니다. 최근 한화가 결국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무리한 조건을 요구했다가 막상 이런 자주포가 나와서 오히려 놀라고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화의 K9MH 차륜형 자주포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자주포는 속도와 납기, 품질 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최근 자국의 방산 생산 능력의 한계를 절감했고 속도와 납기,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업체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모습은 한국 내부에서는 다소 싸늘한 반응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역대급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사업 환경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 육군은 구식 자주포 관련 평가를 최종 완료했고 새로운 자주포 조달 사업을 전격 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자주포 사업은 미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미 국방부는 그 길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에서 이 자주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은 스스로의 공급망과 생산 지연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당장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생산 지연이 5년가량 밀리면서 미국 본토 공급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국 방산 전반이 인건비와 생산 능력 면에서 역부족이라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한국의 하나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전통적인 자주포 강자들의 생산 능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서 일찌감치 미국 언론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1순위 후보로 꼽았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증강된 치사력, 연장 사거리, 빠른 발사 속도, 뛰어난 기동성 등입니다. 이 여러 평가 항목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가장 잘 부합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군과의 협력 일환으로 차륜형 자주포를 주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여러 경로에서 제기된 상태입니다. 한화는 차륜형 K9A2를 개발 중이며 미군이 이를 원할 경우 납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화는 155mm 포탄용 추진 장약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보관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장기전 때문에 155mm 포탄 보유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이런 한국 측 제안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주포를 운용하려면 현대화된 시설도 함께 필요합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탄약 보관센터를 짓는 것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원료 조달 및 제조 역량을 결합하면 미국 내에서 현대화된 포탄 장약 시설을 더 빠르게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